네,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에 오늘 날짜, 단원, 그리고 공부할 문제까지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필기가 다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경제활동, 그리고 선택의 문제, 희소성이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용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생산, 소비라는 날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통틀어서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포함되는 활동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데요. 선택의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선택 문제에 해당이 없다, 그런 거고요. 다 관련이 있고, 자,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네, 선택의 결과가 다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선택의 문제에 왜 놓이게 될까? 여러분들 여기에 그 알라딘의 지니를 떠올리면 될 거예요. 무한정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진 않았잖아요. 지니가 3개의 소원만 들어줬습니다. 그러려면 그 소원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가진 게 3개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자원이 무한이 아니죠? 유한합니다. 돈과 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 다 갖고 싶지만 모두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로 희소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1, 2, 3번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까닭 해서 지금 아래쪽에 사진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4장면 모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옷을 사왔어요. 옷을 사왔는데 지금 옷장에 있는 스타일의 옷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비슷한 옷을 사버렸다. 지금 자기가 소비 활동을 했는데 그 소비하면서 자, 이 옷을 선택했죠. 선택한 결과 어때요? 후회.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째. 자, 우리 여학생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자, 지금 소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다. 그냥 겉보기에만 맛있어 보이는 걸 샀는데 그 결과는 맛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소비를 했는데 그 결과는요, 후회를 하게 됐죠. 아마 이것 말고 다른 과자를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학생도 선택의 문제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걸 골랐는데 그 이유는, 고르게 된 이유는 맛있어 보여서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후회에 가까웠다. 세 번째 상황 볼게요. 자, 여기 문구점은 3개에 2,000원, 공책 3개에 2,000원인데, 자, 우리 이 학생은 10개에 2,000원 묶음으로 파는 문구점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다 검정색이에요. 여기는 각양각색으로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예쁜 거에 지금 다시 후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저기서 살 걸. 비싸지만 여기서 살 걸.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디자인을 더 마음에 두는 친구였던 거예요. 지금 싼 맛에 여러 권을 샀는데 후회를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소비 활동을 했는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싸고 더 많은 걸 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후회.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방을 샀는데, 자, 조건. 예뻐서 샀어요, 지금. 디자인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샀더니 책이 잘 안 들어가요. 기능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이런 책들을 더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런 책이 들어가는 가방을 샀어야 했어요. 자, 이 친구도 소비 활동을 하는데, 자, 선택함에 있어서 예뻐서 산 거예요, 기준이. 그랬더니 그 결과는요, 후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 결과로 자기가 후회를 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후회를 한 적이 있나요? 혹은 나는 샀는데 되게 만족했다 이런 적이 있나요? 자, 우리가 어제 사과 주스 어떤 걸 고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사과 맛 주스는 양이 많았지만 사과즙은 10%, 사과랑 당근이랑, 자, 이거는 가격이 1,000원이었고요. 양은 조금 적었어요. 180. 그런데 사과랑 당근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은 제일 비쌌습니다. 1,400원이고요. 양은 180. 하지만 사과즙만 다 들었다. 자, 이 세 개 중에 나는 이것을 택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의 결과와 기준을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한 거는 첫 번째 사과 맛 주스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자, 빨간색은 사과랑 당근이랑 섞은 주스예요. 마지막 검정색은 유기농 주스로 선생님이 했거든요. 자, 일반 친구들 볼까요? 유기농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사과랑 당근 주스 1개. 나머지는 다 첫 번째 주스예요. 일반 친구들은요. 일반 친구들도 보니까 예, 첫 번째 주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스가 훨씬 많죠. 자, 우리 백종민 학생은 여기 포도 주스 없는데 포도 주스라 그래가지고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친구 보도록 할게요. 3번 친구도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스를 선택한 친구가 이렇게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스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격 그리고 양 이거를 많이 따졌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학교 남양주 양지초의 4학년 친구들은 사과 주스를 고를 때 가격과 양을 봤더라. 그걸 좀 우선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사과 맛 주스를 선택한 건 아니고 사과랑 당근이랑 혹은 사과로만 주스, 유기농 사과 주스도 선택한 친구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실제 사례를 같이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준이네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데 즐겁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이번 주말 숙소 어디로 할까요? 찾아볼게요. 어머니가 조건을 줬어요. 여행지랑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자. 자,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 이 숙소가 제일 가깝네 하고 골랐어요. 제일 가까운 숙소. 그 다음에 바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여기서 지금 호텔 로비에서 아니, 하루 자는데 그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뭘 알아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가격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호텔의 위치만 알아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을 잤는데, 자, 쿵쿵쿵 코도 막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보세요. 방바닥과 벽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자, 가격은 비싼데 지금 시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잠을 편히 잤을까요? 아니죠.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돈을 냈어요. 냈는데 방이 지저분하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잔다고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지불했어요. 그럼 돈을 지불한 만큼 만족했나요? 만족을 하지 못했죠. 자, 이런 결과까지 온 겁니다. 자,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재준이네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호텔을 골랐는데 무엇만 고려한 거예요? 위치만 고려했어요. 가격 고려 안 했죠. 그 안에 인테리어, 뭐 시설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했습니다. 위치 하나만 고려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혹은 뭐 따져본다. 그렇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자, 오늘 이 부분 필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기 전이겠죠. 선택하고 나면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됐어요. 여행 갔다 왔더니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을 느껴서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숙소를 미리 잘 알아보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바로 전날 한 거예요. 미리. 자, 이번엔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검색합니다. 보니까 위치 보고 있고요. 객실 또 후기까지 읽고 있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조건 또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 후기 별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내가 사용하기 전에 썼던 사람들이 쓴 실제 후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실 사진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갔던 곳은 너무 지저분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객실 사진도 보고 위치도 보고. 자, 그러면서 따져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땡땡 숙소는 가까워, 거리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 자, 거리와 가격을 따지고 있고요. 세모 숙소는 가격은 좋아요. 근데 시설이 낡았네요. 자, 가격과 함께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가격, 거리, 시설 등과 같이 고려할 게 이렇게 많구나. 왜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될까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되겠죠.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돈을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 낭비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을 하면 다른 말로
위와 같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이로운 점, 큰 만족감. 아이고, 다시 칠해줄게요. 첫 번째, 만족감이 생기고요. 다음, 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장점. 첫 번째, 큰 만족감을 얻는다. 2번, 돈, 자원, 절약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실제로 여행지에 가기 전에 고려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지금 지도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떠날 곳 하나 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경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도와 함께 가볼 만한 곳들이 나오는데요. 경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경주는 포항과 영천, 대구 근처에 있습니다. 자, 경주에 유명한 것 가본 사람은 알 텐데 불국사뿐만 아니고 자, 이렇게 첨성대, 그리고 이 부근에 다양한 릉이 있어요. 자, 동궁과 월지라든가 여러 가지 릉들이 이 부근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기 보문관광단지라고 해서 여기에 많은 숙박시설들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보문호라고 해서 호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유명한 불국사, 석굴암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많이 관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주 여행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요. 자, 보시면 경주시에 다음과 같은 관광할 수 있는 유명한 위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는 다양한 릉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고분, 릉. 여기가 완전히 그 유물 유적이 모여 있는 위치입니다. 이쪽에 큰 대릉원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경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어서 이쪽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맛집이라든가 뭐 커피숍 같은 찻집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디 위주로 관광을 할 것인지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궁과 월지, 석굴암은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하면 석굴암은 이쪽에 있어요. 네, 여기 위치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번 여행에서는 주로 여기 위주로 여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방금 봤던 것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숙소를 여기에 잡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이쪽 위주로 숙소를 잡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하루 정도 날짜를 빼서 석굴암에 다녀오겠다. 이런 정도로 미리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먼저 가볼 곳에 대한 위치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코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날 하루는 릉 위주로 여행을 하겠다. 다음 날은 여기 보문 관광단지에 있는 여기에는 경주월드라는 이런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다녀오겠다. 하루 날을 잡아서 또 여기도 하루 날을 잡고요.
그 다음 날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가보겠다.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가보겠다. 그럼 여기를 하루 또 날짜 코스를 잡고 여기에 이제 충분히 구경하고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날짜별로 따로따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숙소를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 가족들하고 간다면 선생님은 이쪽에 릉이 있는 쪽에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듯이 여기에는 항공편, 호텔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숙박시설을 잡아야 되니까 호텔 있는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가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치할 곳. 자, 여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쪽 릉이 있는 쪽 위주로 지금 잡으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날짜 우리 금요일 날 가서 체크아웃은 일요일 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원은 4식구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속 검색을 하면서 자기가 이 조건에 맞춰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숙객 4명으로 바꿨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가격이에요. 얼마때까지 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면 조절하는 대로 여기 지도에 나오는 숙박시설 나타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검색 단어들이 있어요. 자, 나는 평점으로 보겠다. 평점. 자, 평점으로 내가 호텔을 검색하겠다. 편의시설로 하겠다. 나는 와이파이 있어야 된다. 아침 식사 되어야 된다. 불효지차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검색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자, 두 군데의 이 숙박시설이 있고요. 여기는 11만 4천 원, 여기는 18만 원입니다. 소담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주 비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고를까? 이렇게 클릭해보면 숙박에 대한 시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시설이 이렇게 나와요. 내부 시설, 한옥입니다. 나 요번에 한옥에서 한번 투숙하고 싶다 한다면 고를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리뷰가 71개나 있어요. 71개. 그럼 71명의 사람들이 별을 남겼고 평균적으로 4.0. 별 5개 중에 4개. 이렇게 지금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위치도 여기 있고 근처에 이렇게 가볼 만하다. 자, 버스로 19분이다. 버스로 19분이면 차로는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리뷰 아래쪽에 볼게요. 쓴 사람들의.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나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다. 어떻습니다 하면서 점수를 준 게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은 5개 중에 2개도 있습니다. 5개 중에 5개. 이런 걸 미리 읽으면서 여기 위치 그리고 가격, 시설이 어떻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검색만 해도 요새는 다양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숙박시설의 위치라든지 서비스, 관광지와의 거리, 가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선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본 교과서 장면에 4명의 친구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후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자, 선생님도 있었어요. 자, 물건을 구입하고 후회했거나 만족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교과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특히 실패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사진의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생님은 써놨어요. 시장에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가게에서 딸기를 7,500원 주고 한 상자를 샀다. 그 후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니 같은 크기의 상자의 딸기를 5,000원에 팔고 있었다. 돈이 낭비되었다는 생각에 아쉬웠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도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후회를 했던지 만족을 했던지 관련된 경험을 아래쪽에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